윈난성 텅충원 허우차오진에서 태어난 소중기는 1976년 출생 후 줄곧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소중기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적었고 사교성이 없어 그냥 본인 일에 일중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3남매 중 장남이었던 터라 가장 의무도 있었고 해서 매번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종기의 가족이 부유한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소년 가장으로 일찍이 사회에 나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가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가족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마을에서는 성실한 종기를 두고 서로 혼인을 시켜주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에서는 맑고 성실한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바로 유번홍이었습니다. 번홍은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예뻐서 또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 사람의 권유로 소개를 받아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번홍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종기는 아들을 출산 후 걱정이 앞섰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힘든 마당에 자식까지 생겼으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얀마 국경에 벌목군을 모집한다는데 보수가 상당히 많아. 몇 년 구성하면 건물 하나 살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부인 유번홍은 남편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기회네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저 멀리 밀리모지에 가서 몇 년을 고생한다니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올 것에 기대가 컸습니다. 소종기는 미얀마로 떠나기 전 친척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종아야, 형이 집에 없더라도 형수 부탁한다.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꼭 부탁해. 그렇게 종기는 미얀마 밀림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년) 뒤 종기는 기존의 집터를 밀고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 트럭도 한 대 장만했습니다. 밀림에서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벌어온 종기는 자수성가해서 그 소원이었던 집을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구경 와서 정말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머, 나도 저런 남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온 거야? 장난 아닌가 봐. 종기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돈 많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금술이 좋았던 종기의 부인 번홍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둘째를 출산 후 종기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아들이 하나 더 생기고 나니 돈을 더 벌어와야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보, 둘째도 낳고 했으니 이거 밀림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만 고생하면 평생 먹고 살 길을 터놓을 테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견뎌봅시다. 부인은 남편이 또 돈을 벌러 간다고 하니 아쉬웠습니다. 종기는 미얀마 벌목을 위해 밀림으로 떠났습니다. 종기는 미얀마 밀림에서 열심히 벌목을 했습니다. 보수가 워낙 좋았던 터라 위험을 감수하고 했지만 사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회사는 미얀마 정부 몰래 벌목한 먹재를 중국으로 밀수입했기 때문입니다. 밀수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처 연락할 틈도 없이 잡혀간 종기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고향에 정착했더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종기가 출소 후 가족과 연락을 못하고 살아온 시간을 대충 계산해보니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미얀마 빌림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휴, 아들놈들 몰라보게 컸겠지. 밀림에서 허송 세월 다 보내고 그동안 흘려보낸 내 청춘이 아깝구나. 종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 두 아들의 선물과 부인의 선물을 한가득 집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두 좋아하겠지. 종기는 버스에서 내려 비포장길을 걸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안 대문에 들어선 종기는 너무 기쁜 마음에 여보! 나왔어! 종기는 대문을 지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나? 모두 일 나갔나? 집마당과 주위를 둘러봐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허둥지둥 집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정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무척 당황한 듯 허리춤에 벨트를 끼워 넣지도 못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땅바닥만 바라보며 대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왜 저렇게 놀라서 달려가지? 대문 쪽을 향해 달려가던 남성을 바라보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그러고 보니 저거 단총감 아니야? 근데 저 녀석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지? 종기는 단총강이 풀어헤친 와이셔츠며 제대로 옷도 못 차려입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약간 이상한 기분 나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종기는 그 전에 사두었던 트럭으로 운수업을 하며 장거리 배송 일을 했습니다. (2012년 9월) 종기는 부인 번홍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야 뭐 배송 중이라 운전하고 있지. 아, 그렇구나. 알았어. 종기는 부인의 싱거운 전화를 끊고 운전대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뭐야 싱겁게. 그러나 약 5분 후 마을 동생 단총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디세요? 나 운전 중이지.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종기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본인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종기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조심스럽게 단총강의 차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종기가 그 차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차 속에는 음료수 2병이 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아래에 무언가 닦은 듯한 화장지가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종기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인을 불렀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말해. 만약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던가 변명을 한다던가 그 다음 일은 나도 책임질 수 없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 아니 무슨 말인데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겁주면서 말해. 뭔데?
요즘 바람났지.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무대가 바람을 폈다고 그래. 뭐 무슨 증거라도 있어? 소종기는 그녀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 얼마 전 그놈하고 차 속에서 했잖아. 누구 말하는 거야? 몰라. 누구 말하는 거냐고. 종기는 대충 얼버무리려는 번홍 얼굴을 때렸습니다. 왜 때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리지. 얼마 후 번홍은 남편 종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불찰이었고 제발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종기는 그녀를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몇 개월 후 종기는 친구와 술 한잔 했습니다. 종기야, 와이프하고 회 잘했지? 종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저기 종기야, 그냥 듣기만 해. 뭐 그냥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네 부인 번홍 씨 있잖아. 남자가 그놈 하나가 아니야. 네 부인 내연남 3명이야. 아, 2명 더 있어. 내 친사촌 소종핑하고 소종호하고 총각까지 3명이야. 종기는 부인의 기가 막힌 3명의 내연남 소문을 듣고 참담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환양년이 납셨어. 종기는 또다시 부인을 불러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종기는 마을 촌당서기를 찾아가 당석이님, 제가 너무 분해서 그러는데요. 저보고 이해해라, 참아라 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보시고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니, 그러면 어쩌겠다는 건가? 뭐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종기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요구하는 3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없던 것으로 하고, 만약 하나라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요.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첫째, 그놈들 와이프하고 저도 같이 한 달간 지내야겠습니다. 둘째,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3놈이 각 저에게 1,000만 원씩 주시고, 셋째, 마을 사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죄의 공고문을 마을 입구에 공고하세요. 종기가 요구하는 사항은 위 3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자 내연남 3남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종기의 요구사항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기는 그들의 비웃음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기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고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종기는 트럭을 몰고 전에 일했던 밀림, 미얀마 밀림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목재 속에 총 한 자를 숨겨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 뒤 마을은 중국의 명절을 준비하느라
골목마다 폭죽을 터뜨리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 서준기는 준비해두었던 자동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종기는 친조카 대연남 소종화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대로 격발했습니다. 마당에서 음식 장만을 하던 소종화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총소리에 너무 놀란 소종화의 아들이 달려들자 종기는 그 아들을 향해 또다시 격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죽어야 할 소종화를 찾지 못하자 종기는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부엌 한쪽 구석에 부인과 숨어있던 종화를 발견한 종기는 야 이놈아, 도망가봐. 도망가보라고. 한 집안을 박살내고 네놈은 잔치를 벌리고 있어? 종기는 그 자리에서 두 부부를 향해 격발했습니다. 종기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소종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종핑의 집에 들어서자 또다시 잔치 중이던 집안을 향해 격발했습니다. 종핑의 부모들은 마당에 쓰러졌고 종기는 남아있던 탄알을 모두 격발해버렸습니다. 총을 쏴본 적이 없었던 종기는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범행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범행 현장으로 출동했고 경찰에 검거될 것이 두려웠던 소중기는 집차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총기로 무장한 종기를 잡기 위해 경찰 1000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종기는 미얀마 밀림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했던 터라 산을 타고 국경을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경 70km 지역을 수색했고 2670여 개의 마을을 봉쇄했습니다. 종기는 결국 추운 겨울 산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산을 내려와 순순히 검거되었습니다. 2014년 8월 11일 윈난성 바우산시 법원은 소중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비참했던 본인의 가정생활을 정상 참작해주라며 법원에 항소했고 2015년 12월 24일 소중기의 항소를 기각하고 39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종기의 범행으로 마을 주민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